문제 20번.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저 개인적으로 투머치. 얘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조사 방법론에 있거든요. 내용은 다 있어요. 내용 다 있는 건데 이거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 정책에서 말도 안 되게 깊이 툭 떨어질 때 나올 때도 있고 지방 아치파트에서도 사실은 아까 지방 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 그거 너무 깊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처음은 아니다. 대신에 좀 비율이 많다. 너무 이런 문제가. 그리고 7급으로 출제되면 맞힐 만한 문제 그것도 아니야. 7급 나와도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거 조사 방법 논의라니까. 거기 그 책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맞히기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있어요. 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속을 하셔야 돼요. 1, 4에서 골랐으면 그래 공부 제대로 하신 거야. 근데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신 분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 설계예요. 그러니까 검사효과는 내적 타당성 제외원이거든요. 근데 진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성이 높은 실험 설계라고 학습하셨잖아요. 맞죠? 즉 인과관계가 높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내적 타당성이 높은 진실험 설계니까 검사 효과는 통제 가능하겠구나 하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갖고 틀린 거고 그것까지 유추를 못하고 2번하고 3번은 서거하고 1, 4 중에 차라리 찍으신 분이 좀 오히려 그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 자, 그 제가 사실 그 요거 할 때마다 이런 그 사회 실험은 이전에도 좀 어렵게 나온 적도 있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 책에도 없지만 강의 때는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했어.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진실험 설계예요. 그리고 솔로몬 4집단 설계도 진실험 설계예요. 제 기본서에 제목만 딱 달려 있을 거예요. 끝에 한 글자. 그 500 몇 페이지 중에 딱 한 글자라 솔로몬 4집단 설계 하나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냥 진실험 설계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통제 집단 사후 설계도 다 진실험 설계예요. 하나하나 좀 사실 아시고 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예요. 일단 통제 집단 사후 설계부터 좀 볼게요. A 집단, B 집단이랄까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예요. 설명 좀 더 드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래서 비유를 들면 여기 X를 했죠. 여기 이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처리를 했단 말보다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행정학 강의 수강을 했어. 요거 해보는 거죠.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는 행정학 강의 수강 전, 후 점수 비교해보는 거고 통제 집단은 수강 안 하고 전, 후 비교해보는 거고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라고 이렇게 요 논리잖아요. 둘이 비교해보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검사 효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측정하고 비포 애프터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측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학 강의 수강 전 실력을 봐야 될 테니까 행정학 시험 문제를 냈겠죠. 맞죠? 시험 문제를 이제 검사해 봤어요. 검사해서 시험 문제를 검사했어. 그래서 평균 50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수강한 다음에 다시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험 난이도 맞춘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동일한 시험 문제로 또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90점이 나왔대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이 40점이 증가했죠. 이 40점이 증가한 게 과연 행정학 강의 수강을 해서 증가한 건지 아니면은 앞에 시험 문제 똑같은 거랬잖아요. 기억을 하잖아. 그죠? 내가 기억을 하잖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지 몰라. 이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통제 집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점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점수가 오른 게 그냥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문제를 기억을 해서 점수가 올라간지 알 수가 없죠. 또 하나 이 문제 기억도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토론 옆에 있는 같이 참여한 사람끼리 토론해 보는 거야. 문제 몇 번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런 시험 치고 나서 그 문제 몇 번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토론해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잖아. 이게 이 검사 효과예요. 그래서 이 얘가 40점이라는 건 검사 효과도 발생할 거고요. 검사 효과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40점 오른 게 실제 강의 수강을 해서 점수가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또 하나 있어요.
테스트를 했죠. 이 테스트한 거하고 강의 수강한 거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미리 사전 테스트 안 할 때는 행정학 강의 그냥 대충 들었는데 미리 한번 테스트 해봤어. 테스트 해보니까 심각한 거야.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죠. 간섭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수강한 사람하고 테스트도 안 하고 수강한 사람하고 이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사전에 이 테스트했던 부분이 이 강의 수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호작용이 발생. 그리고 기타 뭐 성수 효과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겠죠. 성수기의 역사열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 효과는 발생했겠죠. 맞죠? 사전에 테스트 했으니까. 맞죠? 비포 애프터니까. 그리고 강의 수강은 없죠. 상호작용도 없어요. 얘는 강의 수강 안 했으니까. 강의 수강하고 사전 테스트가 상호작용이니까. 그리고 기타 똑같이 발생. 얘는 발생해. 얘는 발생해요. 성수 효과, 역사용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IQ가 올라가서 성적이 좋아진다는 게 이런 다 빠질 수 있어. 그게 결국 우리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예요. 그래서 겸사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 통제 집단 사후 설계가 있죠. 통제 사후 설계는 이거예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사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안 하는 거야. 무조건 F부터만 하는 거야. 여기 C를 할까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비교하면 왜 비교하는 거지?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85점 나왔어. 근데 수업 안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테스트 해보니까 70점 나왔어. 빼는 거지 이렇게. 수업 들으면 15점 올라가구나. 근데 이거 기본 가정이 뭐냐면 사전 점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측정 안 해봤지만 확인을 못한 거야. 같을 거라고 가정하겠지. 같을 걸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얘는 사전에 85였고 얘는 사전에 5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올라갔지. 얘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사전에 점수가 같다는 가정이 깔려. 이게 약점이에요. 얘는. 이게 검사 효과는 발생 안 하지만 사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어쨌든 얘도 이게 통제 집단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얘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남았죠. 얘는 어쨌든 간에 얘는 이 효과가 뭐냐면 강의 수강. 점수가 발생한 거는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요인이 있겠죠. 얘는 강의 수강도 안 하고 그냥 기타 요인 발생했겠죠. 뭐 성수 효과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겠죠. 자, 그럼 총 이 네 가지가 됐어요. 실험 집단 2개, 예. 통제 집단도 2개죠. 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체 몇 집단이죠? 4개예요. 통제 집단 2개, 실험 집단 2개, 4개죠. 자, 이거 합히면은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돼요. 이 짓을 왜 하냐? 이 짓 왜 하냐? 내가 지금 이 복잡한 짓을 왜 하냐?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사전 측정값이 없잖아요. 어떤 거 쓰고 싶잖아. 어떤 거 쓰냐면 이거 쓸 거야. 요거 있죠, 요거. A1하고 B1 있죠. 사전 측정했잖아. 이 값을 여기 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2분의 A1 플러스 B1. 이 얘네들의 사전 측정값의 평균치를 가지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 측정값으로 대신 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값은 영향 안 받았겠죠. 어쨌든 간에. 어디 가정 필요해. 물론 이 통제 집단 사후 설계의 사전 측정값이 어쨌든 간에 무작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등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사 효과는 제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4가지를 다 봐서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랑 비교해 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얘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검사 효과가 발생했고 기타 효과가 발생했고요. 얘는 기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러면 빼기 하면 되죠. 이만 딱 남죠. 그리고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검사 효과 알았죠? 앞에서 알았죠? 그리고 기타 겹치니까 얘도 삭제되고 남는 건 상호작용은 남죠. 이런 식으로 쭉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인데 처음 들어봤죠. 이거 처음 들어봤죠. 이거 여러분도 아시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 논리를 생각하면 선지 볼게요. 이제 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죠. 둘 다 갖고 합친 거잖아. 두 개. 이렇게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준실험, 나머지 선지 좀 볼게요.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준실험이 왜 진실험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진실험과 준실험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무작위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까 행정학 강의 수강을 했는데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구성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여기 한 100명 모아놓고 무작위로 50명은 실험 집단, 야 강의 들어. 50명은 통제 집단 강의 듣지 마. 라고 배정하는 게 진실험 설계잖아요. 아니 근데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행정학 강의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난 실험 집단 가야 돼. 무작위 배정이니까. 반대로 난 행정학 강의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통제 집단으로 배정이 될 수 있어. 무작위 배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배정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배정하면 되겠어요? 실험 집단 참가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해. 그러면 50명까지 딱딱 잘라가지고 실험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은 강의 수강하기 싫은 사람 고르게 하는 거죠. 자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내적 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대. 준실험 대신에 실행 가능성 높죠. 하고 싶은 사람은 듣고 강의 들을 사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계장 자기 스스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세 번째 해기불연석 설계 기억나시나요? 얘 준실험 설계죠. 자격 기준 가지고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1학기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2학기 성적. 그래서 내가 1학기 장학금 안 받는 사람은 성적이 1학기랑 2학기가 동일해. 이렇게 가다가 딱 장학금을 받는 집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더라. 이게 회귀불연 설계죠. 구분점에서 단절이죠. 딱 이만큼 딱 뛰는 거지 이만큼. 이건 제가 기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 정답은 1번이야. 근데 솔로몬 4집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죠. 4집단 설계는 이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랑 통제집단 사후 설계를 합친 거야. 합친 이유가 얘네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 4집단을 만들어야 되잖아. 4개 집단을.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방직 9급에 작년에도 행정이 좀 어려워졌대. 그 전에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트렌드가 뭐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가 어려운 시험에 대응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과거에 좀 어렵다고 평가된 7급 시험 문제.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내가 맞히셔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맞히고 이런 중간에 허들이 있더라도 시간도 모자랄 수가 있죠. 어려운 게 막 생겨버리면 그런 거를 내가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